안녕하세요, 미스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때 꿈꿨던 파이어족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번 주 시황과 계좌 공개를 해볼게요. 최근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현재 금리 동결을 지속하고 있는데 금리 외에도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달러 변동성이 무섭습니다. 연초에는 1,300원대였는데요. 지금은 1,330원에서 40원대로 대략 한 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등락을 반복하며 결국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전고점을 넘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주식에 직투로 투자하고 예수금 대부분도 달러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산의 99%가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땐 떨어진 만큼 평가금이 고스란히 내려가고 반대로 오를 때는 주가 변화가 없어도 평가금이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제가 투자하는 부의 주가도 S&P 500과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대략 한 2.7%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환율도 한 2.5%가량 상승을 하면서 1월 현재 총 5.5%가량의 평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부와 킹달러의 조합은 정말 사랑입니다. 제가 19년에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파이어족을 꿈꾼다고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과 이른 은퇴를 의미하잖아요.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갖추고 시간의 자유를 갖는 거는 누구나 바라는 그런 멋진 상태죠. 파이어족의 개념을 접하고 실제로 이루기 위해 계획을 하다 보면 손에 잡힐 것 같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강하게 받고 또 요 몇 년 사이에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뤄서 실제로 파이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 주변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파이어족을 포기한 지 꽤 됐습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제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지금은 파이어족의 꿈을 포기했을까요? 파이어족을 꿈꾸며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이번 영상을 꼭 보시고 나의 파이어족 계획에 대해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파이어족을 포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대폭락을 경험해서입니다. 20년 3월에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뉴욕을 비롯한 각 도시가 락다운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증시도 대폭락을 했고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S&P 500 지수가 30에서 40%가량 쏟아져 내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19년 1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당시에는 겨우 한 13, 14개월 정도 적립을 했던 병아리였어요. 세상에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보는 거죠. 그때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를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심지어 사이드카랑 서킷이 연달아 걸리고 서킷은 하루에 2번도 걸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고 정말 코로나 폭락장은 지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부뿐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비자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30% 빠질 때니 개별주는 말 다 했죠.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그 개별주들을 모두 다 정리하고 이제 부로 변경을 했습니다. 22년 하락, 23년 하락?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조정장입니다. 조정장.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가 하루에 2~3번씩 걸리던 코로나 폭락장이 진짜 찐 하락이죠. 이건 여담인데 당시에 티빅스라는 빅스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있었어요. 이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인데 워낙에 이제 그 코로나 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티빅스도 상방으로 올라가는데 3배를 추종하잖아요. 그랬더니 상방으로 사이드카와 서킷이 걸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수가 무너지면서 하방으로 사이드카와 서킷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 한 화면에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정말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제 기억에 티빅스가 아마 그 우한 폐렴, 그러니까 19년 말쯤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한 3불에서 4불 정도였는데 한 3달 만에 1000불까지 찍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략 한 250배 정도 오른 거죠. 3달 만에. 뭐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때 티빅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수익을 얻으셨을 거예요. 무튼 코로나 폭락을 경험하고 나니까 파이어족을 꿈꾼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조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아무리 그 위기를 대비해서 자산 배분을 잘 해놨다고 하거나, 그리고 은퇴 이후에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부 수입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면 이게 대처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자산이 반토막 나고, 뭐 세계가 멈추고, 경제가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 소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면 절대 그 파이어족을 쉽게 꿈꾸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파이어족이 유행처럼 번진 것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부터 유행이 번졌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코로나 하락장을 겪으신 분들은 좀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하락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3월 이후에는 하락장이 온 적이 없습니다. 뭐 22년, 23년 그런 건 그냥 조정장 수준이에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소득을 포기하지 않는 게 내 삶의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내가 이제 진정으로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이어족의 자산, 그리고 은퇴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얻는 근로소득 정도로는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꽤 많이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앤리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삶이 저에겐 없다는 게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부자라도 되고 싶어서 파이어족을 도전한 건데, 파이어족이 얻는 소득으로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1년을 살아보고 싶은데 자산소득으로만 그렇게 살기에는 그건 이제 이미 부자겠죠.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으로는 뉴욕의 렌트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디지털 노마드 또는 뭐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2년, 3년 혹은 뭐 파리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런던에서도 살아보고 싶다면,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경험, 비용이 필요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파이어족의 제한적인 소득으로는 그 다음 단계의 경험을 도달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은 곳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또 자주 왕래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엑셀로 계산을 해봐도 자산소득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자산소득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얻는 추가소득까지 더해보아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소득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꿈꾸는 삶이 파이어족으로는 이루기 힘들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는 점점 파이어족이 저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시간 대비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한번 나의 업무를 개선해보는 그런 노력이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쉽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사업을 해서 좀 더 쉬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자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쉽게 말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뭐 좀 출퇴근 시간을 좀 최소화해보고 그런 것들이죠. 누수되는 시간도 최소화하고요. 말로는 쉽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이게 어렵진 않아요. 일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출퇴근에서 재택근무로 변경이 가능한 곳들은 사실 시간의 효율이 일어난 거죠. 출퇴근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장 근처에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거주지 근처로 이직을 하면서 동시에 연봉 인상까지 하시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 시간의 효율과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한번 개선하고 노력을 하는 게 파이어족으로 은퇴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이어족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자산 소득이 있다. 그렇다면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사실 파이어족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자산소득도 있고 근로사업소득도 있는 작은 부자인 거죠. 물론 이건 직종, 직업,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문제로 인해서 은퇴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인간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걸로 자아실현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파이어족을 달성하시는 게 잘 맞는 분들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진정으로 파이어족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은퇴를 위한 적립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산이 또 좀 쌓이고, 그 다음에 자산도 이제 스스로 불어나기 시작하고, 일도 좀 재택 위주로 전환을 하고, 소득도 이전 대비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생긴 것 대비 소득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에 취미생활도 좀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갑자기 은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굳이 은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파이어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포기할 거 좀 포기하고 또 일단 시간을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그 시간에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다음 단계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려다 보니 자연스레 돈이 필요하죠.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은퇴를 하면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싶어서 나는 파이어족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단순히 하락장이 아닌 경제가 멈춰버린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파이어족이 얼마나 경제 위기에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파이어족의 소득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내가 원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꼭 은퇴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명확히 인지했을 때 저는 파이어족을 포기했습니다. 파이어족을 포기 후에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올드 앤 리치로 바뀌었어요. 제 삶의 방향성이 파이어족에서 부유한 노후로 바뀐 거죠. 정반대로 바뀌었지만 이제야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 납니다. 저는 파이어족을 꿈꾸고 준비했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파이어족을 꿈꾸고 준비하며 얻은 경험들, 절약, 그리고 투자,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어떤 시야, 가치관 등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 제가 올드 앤 리치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파이어족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파이어족이 저한테 맞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그게 누구한테든 좋지 않다, 단점이 가득하다, 이런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이 수많은 파이어족 분들께 한 번쯤 내가 꿈꾸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또 현재 내 상태에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상황을 바꿀 만한 요소가 없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파이어족 분들을 응원하면서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